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문 배달부 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트위터에 팔로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 해지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상 조회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아직 재취업을 안 한 상태라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상황이라 제가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약간의 장문의 글을 써서 장문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폰트가 커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유튜버고 이제 어떠한 중요한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것을 계기로 구독자가 취소가 된다라거나 팔로워가 이제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곰탱이가 팔로잉을 멈출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언 자군이 IMF에서 주최한 패널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에 첨부를 했었는데 여기 그 라이언 자군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미국 내에도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XRP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규제의 명확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라이언 자군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직원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미국 내 은행에서 XRP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맛집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쫙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맛집 그 풍경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맛집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가죠. 이제 리플사도 규제 관련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수많은 은행들과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리플사의 직원이 한 말이죠. 그거를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키에란 켈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XRP.co 홈페이지를 만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의 CEO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사람은 그를 이제 친구이자 동료이자 고객이라고 이렇게 밝혔는지 이제 XRP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CEO가 이야기하기를 XRP는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스위프트의 CEO와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의 CEO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중에 나온 가설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의 CEO가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 그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고용함으로써 오게 되는 효과는 이제 스위프트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은행들이 그를 따라서 리플넷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떠한 가설인데 이제 분명 범상치 않은 그런 만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리플사가 어떻게 스위프트사의 사업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특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위프트사의 CEO 사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플사가 발표한 것 중에 스위프트사에 있는 그런 많은 고객들이 이미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한 후에 이루어질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측에 걸맞는 제대로 된 뉴스가 크게 한 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탈중앙화가 된 이미 진행된 암호화폐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4개의 채굴 업체에서 58% 이상의 비트코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3개의 그런 채굴 업체에서 이제 57% 이더리움의 57%에 달하는 그런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단지 7%.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탈중앙화가 많이 진행된 암호화폐는 바로 XR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저희도 그 라이언 자군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이고 탈중앙화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 이 두 개보다 정책적인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번창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런 점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미국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만나는 거 이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모던 컨센서스에서 암호화폐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1위는 바로 이 비탈릭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2위는 우지하니가 차지를 했고, 3위는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4위는 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이버 라비칸트라는 사람이 차지를 했네요. 그 다음에 5위는 조 루빈, 그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죠. 6위 같은 경우는 마이크 노보 형님이 6위를 차지를 하셨고, 7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여기서부터 8위, 9위, 10위를 리플사의 빵형, 꼬리 존슨, 꼬리 형님, 그리고 데이비 슈월츠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연관성 있는 질문을 주신 스캇 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리플에 대항할 타코인이 등장하게 되면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초당 송금 건수도 더 빠르고 더 빠른 코인이 생겨나면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대항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나 중국 애들이 리플을 모방해서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말하기가 무섭게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죠. 이제 XRP 클래식에 의해서 XRP 플러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중국말로 뭐라고 막 나와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리플사의 그 CTO 사진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무단 도용이죠. 이거 이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XRP 플러스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거짓말을 치는데, 이제 XRP 플러스가 2017년부터 준비된 하드포크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웨일롤이라는 회사고요. 그 이름이 바이탈 할팔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XRP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싸게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XRP 레저를 노리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개 같은 놈들이죠.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이제 이것을 빵형과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XRP 레저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살 수도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모르고 무식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잠깐 봤었고, 예, 이렇게 XRP 짜가 코인들은 여러 개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XRP 클래식, XRP 플러스, 이 정신 이상자들의 소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짓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예, 리플사의 라이벌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이제 제가 이미 그런 외환 쪽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은 나중에 단순히 성능이 더 좋은 코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성능이 좋은 코인들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인프라 구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업력, 그리고 특히나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라이벌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 전까지 리플사는 이미 입지를 굳힌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코인스타.ph, 필리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XRP 파트너이기도 한 이 거래소를 이번에 고잭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 것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수 비용으로 7,200만 달러를 지불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신생 업체에서 노리는 것은 필리핀에서 등록된 500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화 요금, 청구서 지불, 대중교통 수단 등 모바일 지갑 쪽에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고페이 그리고 코인스타.ph와 함께 현금 없는 사회를 장려하고
필리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기사에는 이제 인수라고 나와 있지만은 코인스타 PH는 정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인스타 PH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 고잭과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력 관계다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비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바일 월렛, 모바일 지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해서 리플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리플사의 기술을 높게 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제 파트너십보다 더 쉽게 그냥 기술을 흡수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정식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다음부터는 찌라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양이 좀 작아서 이렇게 뒤에 그냥 붙이는 식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찌라시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청을 중단하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찌라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었죠. 이제 곰돌이 자고 있는 이 그림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임성준님의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곰탱이가 큰일 다 해놨으니 난 꿀잠 잔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리플 투더문 날짜는 못 박히지만 난 리플러 너희들이 요구를 다 들어줬으니 나처럼 오늘부터 노심초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꿀잠 자거라, 이 의미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문성식님, 미국의 셧다운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JWH님께서 성 안에서 편히 잔다. 즉, 이제 그 리플사는 성을 접수를 했고 내 침실에서 편안히 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곰이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곰이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선택은 이제 투자자인 우리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난 이만 그냥 자러 간다. 이렇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쉬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잘 와닿는 그런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티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꿈나라로 가기 전에 먹는 일을 중지하여 내장을 비웁니다. 그때부터 약 6개월 동안은 먹지도 않고 배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미 곰은 쓰레기를 건축 자재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 겨울잠을 자는 긴 기간 내내 영양분을 공급받죠. 아마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 아닐까요? 설마 6개월 후에? 자,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다가올 큰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님께서 이거는 곰탱이와 관련된 그런 찌라시는 아닌데 그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찌라시스러워서 토마토님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 채널을 보다 보면은 리플이 전체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CTO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30년까지 현금, 부동산, 귀금속, 파생상품 시장 등 그 모든 것을 잡아먹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화되면은 시장 규모와 리플 개수 대비해서 리플 XRP의 최소 가격은 $2,000라고 하네요. 거기다 예술품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까지 더하면 엄청나겠죠. 2030년에는 하나당 $5,000가 될 거라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한 인사이더와 연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내부자들이 리플 XRP의 도입을 르네상스 이상의 대변혁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브릿지 커런시로 역할을 하게 되고 정고점 돌파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받으신 분들,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본전 가지고 이 바닥을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먼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곰탱이 그런 트위터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림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블러 효과가 적용이 된 모습인데, 자,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빨리 돌아와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리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토큰화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회사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은을 살 수도 있고 애플 주식
혹은 아마존 주식 유로랑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currency.com입니다. currency.com에서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미국에서 꽤 큰 회사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도 나오고 있네요. BMW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로드맵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워렌 버핏,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삼시세끼 고급 요리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음식도 드시고 계시죠? 삼시세끼 고급 요리만 먹을 것 같은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만이라도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제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밭에 물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꼭 한 편씩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